이 저녁 노을 굉장히 아름답지요.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이 노을 보느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노을을 볼 수가 없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 이 노을이 안 생기나요? 해 자체는 빨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막 대학 입학 시험 치는 그것만 공부를 했지 실제 우리 영상에서 보는 건 별로 보질 않아요. 왜 빨갛게 되는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기가 나빠가지고 이게 빛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노을이 생기질 않습니다. 공기를 이야기하려니까 빛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빛을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빛에는 보면 태양에서 오는 빛에 파장 크기에 따라 가지고 에너지가 다릅니다. 파장이 긴 거는 에너지가 약하고 아주 짧은 거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근데 파장이 아주 짧은 긴 거, 약한 거,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우리 라디오 밴드로 전파라 그러면 전파. 우리 보통 전자파 이야기하죠. 전자파라는 게 바로 주로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공기를 진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전화도 듣고 라디오 듣고 TV 보고 하는데 그런 데 쓰는 게 바로 이 전자파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좀 이제 생긴 뭔가 하면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물을 진동시킵니다. 물 분자를.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는 물이 뜨뜻해지죠. 그게 마이크로웨이브. 그거보다 좀 센 거는 이제 적외선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모든 물질을 다 진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많이 되는 게 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뜨뜻하게 됩니다. 뜨뜻하게 되는 거. 그거보다 센 게 이제 자외선인데, 자외선하고 적외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빨주노초 파란불 보는 거 있죠. 근데 이 가시광선이 사람 보는 거하고 다른 짐승들이 보는 거 범위는 다릅니다. 새들은 보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보면서 눈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은 게, 우리는 센서가 3개 있지만 새는 센서가 4개가 있어요. 4가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 위에 상공에 뭐 1km 상공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도 땅바닥에 기다리는 쥐를 다 봅니다. 그 정도로 눈이 좋습니다. 새들은 뭐 멀리 날아가가지고 나무가 딱 앉잖아요. 눈이 엄청 좋거든요. 우리보다 엄청 눈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정도 되면 너무 에너지가 강해서 분자를 깹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맞으면 얼굴에 막 김이 생기고 주름 생기고 시커멓고 그렇죠. 우리 한 학생이 실험한다고 자외선을 바로 쬐은 건 아니고 근처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 만에 막 완전히 노인이 돼가지고 자외선 받으면 분자 다 깨집니다. 자외선보다 가장 센 게 뭔가 하면 감마선인데, 우리 이제 방사능 이야기할 때 감마선 이야기하죠. 감마선은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면 원자를 깹니다.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이 파랗죠. 파란 거는 왜 파랗나니까 이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짧습니다. 파란 거는. 그래서 안에 여러 가지 먼지나 문제가 있으면 다 부딪혀가지고 산란되니까, 파란 게 먼저 많이 산란되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그리고 노을은 왜 빨갛나? 햇빛이 반사대가 나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반사대가 나오는데, 파란 거는 파장이 짧으니까 안에 중간에 먼지 잘 분산돼 버립니다. 근데 빨간 거는 이제 파장이 기니까 다 뚫러가 나오니까 빨갛게 보입니다. 그래서 노을은 빨갛게 보입니다. 하늘은 파란 건 다 아시죠? 근데 하늘은 파란데, 하늘 저 위에 공기 없는 데 가면 하늘 색깔이 뭐겠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사진 보고. 그래, 맞는 말씀. 사진 보고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 조상들 정말로 묘하다. 옛날 중국 한자 쓸 때 천지현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니. 어떻게 옛날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 하늘이 검은 걸 알았을까? 왜 검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빛이 봐도 뭐 반사될 게 없어요. 그래서 검습니다. 그리고 달에 가면 하늘이 검게 보여야 되죠. 하늘 검게 보여야 돼. 그리고 달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바람이 없습니다. 근데 달에 암스트롱이 올라가 보는데 성조기가 펄럭이 날아가고 있던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저 엉터리라는 사람들이 있죠. 성조기가 기획되는 바람이 날릴 수가 없는데, 난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손으로 세웠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에서 성조기가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빛 때문에 이제 공기에 여러 가지 현상이 생겨나는데, 어떤 현상이 생겨나나? 여기 공기 아주 바깥쪽에 보면 아주 강한 감마선, 방사선을 받기 때문에 분자가 핵이 다 깨집니다. 원자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지니까 이제 그게 이온이 돼가 있죠.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이온층이라 그러고, 그거를 받으면서 공기가 더워집니다. 그래서 그 받은 쪽에 온도가 올라가가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면 중간권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으니까 분자가 깨져가지고 산소는, 우리 산소가 O2가 되어 있는 걸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는 O. 질소, N2가 아니고 질소도 원자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층권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원자 상태의 산소하고 분자 상태의 산소 공존합니다. O하고 O2, 그럼 결합하면 오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존이 만들어져 있는 대경입니다. 근데 오존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모든 물질이 특정한 파장에 빛을 흡수하는데, 이 오존층은 자외선 이상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0.25 마이크론 짧은 파장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존이. 그래서 이걸 받으니까 받은 쪽에는 온도가 올라가 있고 아래는 온도가 낮고, 그래서 위가 덥고 위 아래 차니까 움직이질 않습니다. 공기가 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층권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대륙권, 땅이 막 받아가지고 햇빛 뜨거우니까 뜨거워지죠. 뜨거운 공기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 내려오고, 그래서 공기 유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층권이 어떻게 생겼나 하면, 미국 가보셨나요? 혹시 비행기 타고? 유럽 가보셨나요? 아무도 안 가본 신분만 다 앉아가 있나? 비행기 타보면 어떻냐면 안에 구름이 밑에 착 낀 층이 보입니다. 구름 낀 층이. 구름 낀 층이 저기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저까지만 딱 올라가거든요. 그까지만. 그게 대륙권입니다. 그래서 그까지만, 먼지도 저까지만 올라가고 오존기 저까지만 올라가고, 구름이 저까지만 딱 껴요. 그 위에는 싹 파랗습니다. 아주 진한 남색이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게 성층권. 그래서 이 성층권 위로 올라가면, 아까 여기 봤죠? 여기 성층권까지는 대륙권은 바람도 막 불고 그럽니다. 성층권은 대륙권 바람이 따라가 자기가 바람이 불고, 그 위로 올라가면 바람이 안 붑니다. 50km 이상 올라가면 바람이 안 붑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사드 이야기 들었죠. 사드가 어디서 쏴가 떨어뜨리려 그러나 북한에서 내보내는 미사일을 50km 이상 올라가서 바람이 안 부는 데서 겨우 쏠 수가 있는 거지, 바람이 막 불고 하면 그건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추겠다. 여기 100km 이상 올라가서 공기 없는 데 가서, 그게 사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여기 보면 아까 여기 파장 중에서 마이크로웨이브에 들어가는 파장을 쏘아요. 그걸 쏘아가지고 뭐 100km, 1000km 있는 데를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센 그걸 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쏘면 뭐 기온이 달라진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증기들이 다 받아가지고 뜨거워지겠죠. 사드를 받으면. 그래서 대륙권에는 공기가 다 습기가 일정합니다. 성층권에도 일부 다 거의 다 비슷해집니다. 성층권까지도. 그래서 그 공기가 보면 질소가 엄청 많은데 78%, 산소가 20%, 나머지는 아주 조금씩 있습니다. 이산화탄 조금 있고. 근데 질소가 지금 왜 저렇게 많는가? 질소는 생명체 만드는데 중요한 성분이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질소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단백질 만드는 건 아미노산 결합체인데, 아미노산이라는 게 NH2를 아민 그룹이라고 해요. NH2. 그래서 질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질소는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암석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있는 질소가 질소 고정작용 해가지고 식물이 합성하고, 그래야만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있습니다. 질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질소 아무 일 안 한 걸로 왜 지금 질소 만들었나 궁금하시는 분 많이 있겠죠. 질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생명체 살리는 요소가, 질소가 고기에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 산소가 여기 21% 그랬는데, 산소가 저거보다 많으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불이 나면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산불하면 났다 그러면 산불 나죠. 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습니다. 저거보다 많으면. 저거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 적으면 수중에 있는 생물들은 이제 100만 분의 10 정도 이렇게 녹아 있는데, 100만 분의 5 이하로 내려가면 생물들 살기 어려워요. 물에 사는 생물들. 그래서 거기에 저보다 적어도 수중 생물들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들 보면 다 뭐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 이산화탄소 지금은 0.04%가 됐는데, 전에 0.028% 있다가 올라갔는데, 지금 산업 활동 때문에 저게 이제 기후 변화 일으킨다고 그러고 있죠.
저것도 기온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기여를 합니다. 저게. 근데 공기가 뭐 옛날에는 공기 오염이라는 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공기 오염 있긴 했지만은 뭐 재련소 인근에 이제 좀 피해가 있고 나머지는 뭐 공기 오염이라는 게 거의 있질 않았죠 옛날에는. 그러다 산업화 되면서 이제 공기 오염이 됐는데 산업화하면서 처음에는 뭐 조그만 규모로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서니까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거든요. 발전소를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발전소 인근에 이제 공장들이 막 대거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시 인구가 뭐 100만 단위가 됐습니다. 100만 단위. 옛날에 로마나 당나라 장안이 뭐 100만 됐다 그런데 우리 참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100만 되는 인구는 옛날에는 도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봤자 몇십만인데 그 정도 몇십만 도시는 지금 다 문제없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100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0만 넘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 생겼나? 그 사람들 수송하려고 하니까 마차가 다녀야 되네. 말이 이제 사람 수송하는데 그 마차가 뭐 엄청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똥이 막 그냥 얼마나 떨어지는지. 말똥이 뉴욕에 하루에 뭐 2,000톤씩 떨어지고 하니까 이 말똥이 막 난리죠. 말똥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말똥 때문에. 이 말똥이 많아가지고. 그래가 이 말똥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자동차 만들어질 때 참 크게 환영했습니다. 말이 세우니까 말은 말똥을 사지요. 그리고 말이 막 도망도 가지요. 뒷발로 차지요. 골치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말이 많아요. 근데 자동차를 만들고 나니까 똥도 안 사지요. 도망도 안 가지요. 뒷발 차지도 안 하지요. 그래가 이제 공기오염 문제 다 해결됐다 그랬습니다. 공기 문제. 그냥 우리나라 여자들도 좋아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말똥 날리는 것보다 막 자동차 배기가스 마시는 게 더 좋지요. 더 편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나? 말이 뒷발 안 찬다 그랬는데 보니까 차에 치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에는 그래 치에 죽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똥을 안 산다 그랬는데 자동차 배기가스가 얼마나 지금 독합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도망 안 간다 그랬는데 자동차 도적이 얼마나 많아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직해서 자동차 도적이 없는데 저 유럽이나 미국 가보면 자동차 막 훔쳐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동유럽은 어떻게 하나? 잘 핸들에다가 막 체인을 감아 놓습니다. 하도 자동차 훔쳐가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세계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나니까 공장 굴뚝이 막 저런 연기가 나오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사람 엄청 죽었습니다. 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인구가 도시 인구 1,000만 명한테 돼서 1,000만 명. 서울이 저 인천 수도권 다 못하면 지금 2,500만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 동경이 3,500만 제일 큰 도시입니다. 동경 옆에 요코하마 다 갖다 붙어 있으니까 3,500. 이런 도시가 되니까 이제 뭐 자동차 오염이 보통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심하다 보니까 이제 이 대기오염이 전 지구로 번져가지고 산성비가 유럽에서 70년대 내린다 그랬는데 80년대 가니까 미국, 카나다의 산성비가 90년대 동아시아 산성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산불이 옆 동네만 다 덮칩니다. 옆 동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지구 생태계 대기오염이 전부 다 침투 다 했습니다. 먼지 막 떨어지죠. 대기오염이 막 땅에 떨어지죠. 이게 물 오염시키죠. 땅 오염시키죠. 그리고 생태계에 엄청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 이런 문제까지 공기에 다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마차가 지금 복잡하게 다녔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말똥을 얼마나 하는데 사람들 다니지를 못하는 말똥 냄새 때문에. 대기오염. 지금 공단이 요새도 이랬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옛날에는 공해방지시설 안 됐을 때는. 이런 공장들. 이런 공기를 내뿜으니까 런던에서 한 해 그냥 12,000명이 죽었습니다. 12,000명이 죽고 20만 명이 병들었다. 그래서 엄청 오염이 심했죠. 근데 이런 이제 공장들이 후진국에 막 돌아다닙니다. 후진국에. 그래서 이 로렌스 사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의 뭐 재무장관도 했고요. 하버드 대학 총장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글을 하나 냈는데 그 글에 뭐라 그랬나? 옛날에
공해는 후진국에 다 수출하라 그랬습니다. 후진국에. 왜? 첫째, 후진국에는 공해 때문에 죽거나 병들더라도 보상비가 싸다. 둘째, 후진국은 오염이 별로 안 되고 오염시켜도 표 안 난다. 셋째, 후진국 사람들은 빨리 죽으니까 공기 오염 좀 시켜도 별로 큰 문제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은 알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후진국은 많이 왔죠.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총장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고위 전문직에 진출하기 어렵다. 이유를 세 가지 들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좋아해, 이 사람이. 첫째, 여자들은 그 고위 전문직을 수행할 만한 전문 지식이 안 쌓여 있다. 둘째, 여자들은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 말 되게 억울하죠. 목숨을 걸고 애를 다 놓고 하니까 여자한테 뭐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셋째, 그건 아마 환경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더만 하버드 여자 교수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물러나라 대모에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고 하버드 대학 사상 최초로 여자가 총장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서 이 레이온 공장, 원래 이 공장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이 독가스 마시고. 미국에 있다가 미국 사람 보상하려면 비싸요. 공장 일본어 보내요, 일본에. 일본 사람 비쌉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 사람도 비싸졌죠. 중국에 보냈습니다. 왜 저거 보내나니까 이 레이온 공장이 오염이 심한데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땅이 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중국 보낼 때 반대 데모를 했더만 중국 사람이 그러더라.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교대로 일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래서 울산 공장 만들 때 공해 방지 시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갔거든요. 갔는데 공장 안에는 이렇게 판넬 그려놓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연결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산평에 농작물이 전멸을 했는데 그 전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속가스가 나왔어요. 불속가스가. 그래서 알루미늄 공장, 또 제련 공장, 또 비료 공장 세웠는데 거기서 불속가스가 나오거든요. 지금 그때 불소 죽은 거를 그거는 못 했지, 사진을 못 찍었지만 하여튼 농작물이 누렇게 다 떴습니다. 농민들이 살 한 알도 수확을 못 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공장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어떤 일이 벌어졌나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조그만 공장이었습니다. 조그만 공장에 요만큼 나왔습니다. 요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됐나?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말라 죽었습니다. 다 말라 죽었습니다. 일대가. 그래서 울산이 어떻게 됐는지 뭐 짐작하시겠죠. 그 제가 갔더만 농민 두 가정이 집단 자살해 죽었습니다. 살 한 알도 수확을 못 해가지고 집단 자살해 죽었어요. 바로 내가 조사를 간 그 당시에 바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산 뭐 아무것도 없었지요. 공기 보세요, 공기. 애들이 뭐 학교 가가지고 막 다 누워 있고 뭐 그냥 그랬습니다. 다 오염돼가지고 온산병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결국 사람들 내보냈습니다. 여기 사람 살 때 못 된다고 해가지고.